실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비가 제일 익숙하죠. 실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실비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자, 실비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실제 손해 의료비를 보전해준다. 그래서 실손, 실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병원비를 지출한 금액의 70에서 최대 100%를 다시 돌려받는 느낌입니다. 이건 가입 시기마다 이 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병원에 영수한 금액의 70에서 100%까지 다시 돌려받는다. 이거고, 실비의 내용이 뭐냐?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질병으로 통원했을 때, 상해로 입원, 상해로 통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실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의 실비는 갱신형입니다. 갱신형. 실비는 비갱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실비는 갱신입니다. 실비의 가입 시기별로 나눠보겠습니다. 1세대라고 표현합니다. 1세대. 09년 9월 이전까지 가입하신 분들 1세대. 최대 입원 의료비 1억까지 보장됩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갱신되고요. 자기 부담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통비 빠지고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세대 17년 3월까지 1년에서 3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최대 100살까지. 여기는 자기 부담률 한 10% 나옵니다. 실비 1세대, 2세대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종합보험료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들 말씀하시잖아요. 나 실비 5만원이야. 나 실비 10만원이야. 나는 좀 센데? 실비 한 12만원인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왜 그렇게 표현하시냐면, 여기 보면, 한 달에 내는 돈 78,000원입니다. 이분은 내 실비 보험 78,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78,000원의 내용 중에, 진짜 실비에 대한 내용은 해봐야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7,000원 빼고 나머지 7만원은 다른 내용이 쓰인 거죠. 그래서 77,000원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실비가 껴있으니까 그냥 실비 7만원, 8만원, 10만원 내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는 다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실비는 무조건 갱신형이라고 제가 표현드렸죠. 이 갱신되는 요일은 어떻게 결정되냐?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을 반영합니다. 이 말이 내가 만약에 A 보험사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내 실비가 오르는 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A 보험사에 가입한 내 또래들의 손해율을 보는 거예요. 내 또래들의 병원비를 많이 타먹었다, 실비를 많이 타먹었다 라고 하면 내 실비도 같이 오르는 거고요. 많이 안 타먹었다, 그럼 별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분담하는 겁니다. n분의 1로.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생기죠.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내 실비 너무 많이 올라. 그럼 나도 이제 병원 못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더 많이 상승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17년 4월 이후. 이 3세대부터는 금감원에서 실비는 단독으로 가입하게끔 의무사항을 내렸어요. 종합보험에 껴가지고 7만원, 8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비만 가입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까지도 오르는 요일은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로 오릅니다. n분의 1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신 분도 덜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출시한 게 4세대입니다. 4세대. 21년 7월 이후. 4세대. 4세대부터 달라진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보험료가 오르는 그 폭이 나만 봅니다. 이제 나만. 내가 많이 타먹었으면 내 거 오르는 거고요. 내가 안 타먹으면 내 거 오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1세대, 2세대, 3세대 분들이 보험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면 4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분들이 지금의 4세대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전환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보장이 축소가 됩니다. 1, 2, 3에서 4로 넘어가게 되면 보장이 축소됩니다. 이 보장의 축소는 자기 부담률이에요. 가령 1세대, 2세대, 3세대 가진 분들이 병원비를 100만 원을 결제했고 1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많으면 100만 원, 적으면 8, 9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4세대로 넘어가면은 100만 원을 청구하면은 70에서 8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장이 축소돼요. 축소되는 만큼 보험료도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실비는 간단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 갖고 계신 실비가 대부분은 1, 2, 3일 겁니다. 1, 2, 3. 1, 2, 3에 유지하시다가 이 실비 인상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시면 유지하기 조금 고민된다, 버겁다, 부담이 되실 때 4세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납부하실 여력이 있을 때는 그냥 유지하시고 보험료가 너무 인상돼서 버거움을 느끼시면 4세대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실비는 딱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 분들은 7만원, 1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네, 다른 것과 엮여져가지고 7만원, 1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 엮여진 내용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암, 뇌, 심장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결국에. 오늘 시간 끝나시고 퇴근하시고 내 보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거 표현 드릴게요. 아이들 보험을 30세 보장, 그러니까 보장 만기가 30세로 설정하셨다는 거겠죠. 30세에 보험이 끝난다는 거. 100세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거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로 바꾼다는 의미는 그냥 자녀들 보험을 부모가 다 내주겠다 이 의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줄 수 있고요. 아니면 근데 100세로 바꾸면 당연히 지금 거보다 보험료가 올라갈 겁니다. 아마 30세 보장으로 설정하셨다는 거는 태어났을 때 태아보험으로 그냥 갖고 있던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5, 6만 원짜리. 그 보험을 정리하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100세 만기로 우리가 앞서 봤던 암, 뇌, 심장들 적정 금액들 한 5천만 원 이 정도 설정하면은 자녀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 보통 10대라면 많아야 한 11, 2만 원이면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때 내는 게 오히려 싸요. 그 보험을 30세 넘어가지고 선택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18만 원, 20만 원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평생 보장을 확보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가구 현황에 맞게끔 자녀들 보험료가 업이 되더라도 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었고 또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시예요.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2007년에 53세 분이 실비를 가입했어요. 한 달에 25,000원. 그리고 갱신이 됐습니다. 58세 때 38,000원.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한 번 갱신됐어요. 63세 65,000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하실 수 있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오르네? 근데 그래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비 많이 드니까 유지하자라고 유지했는데 최근에 마지막 갱신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17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네. 이러면 부부라면 실비만 35만 원 거의 한 40만 원 내시는 거고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거 하면은 한 달에 은퇴 생활비 한 70만 원, 80만 원이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4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4세대로 전환을 하시면 42,000원 떨어져요. 이 정도면 다시 또 실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비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는 순간 전환하는 거지 그 전까지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환하면 백도 안 됩니다. 백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점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실비 전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배상 책임.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시는 분은 법적 의무 가입이죠. 법적 의무 가입입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죠.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12대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거나 사망하게 하면은 그때는 보험사간 합의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이 12대 중과실이 굉장히 큰 잘못 같잖아요. 근데 결국 이거예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고가 난 이유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형사사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이 어떤 내용을 커버해 주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합의금, 형사 합의금입니다. 소치형 최대 2억까지 보장을 해주고, 벌금, 뭐 신호 위반해서 사고 났다면 당연히 벌금 나오겠죠. 벌금 최대 비용 5천만 원. 그리고 혹시나 진짜 재판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변호사 써야겠죠. 변호사 쓸 수 있는 비용 최대 3천만 원을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보장의 범위 혜택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내용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는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10,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이면 불가피한 상황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이면 그냥 스벅 2장 값이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그냥 운전하시면 하셔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내용은 나와 내 가족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다른 사람 재물을 파손했을 경우에 1억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1억 한도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집 물새서 아랫집 난리 나는 거 됩니다. 실수잖아요. 고의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집 자녀가 친구들 놀러 가서 그 집 TV 깼다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나가다 부딪혀서 사람이 다쳤는데 다리가 크게 다쳤다 됩니다. 고의가 아니니까요. 현대사회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내용은 나와 내 가족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한 명만 있어도 다 혜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입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종합보험, 암내 심장에 종합보험에 붙이거나 앞서 봤던 운전자 보험에 붙이거나 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에 붙일 수 있습니다. 붙여서 가는 거지 얘만 가입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이거 반드시 옵션을 넣어가지고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보장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돼요. 그 주요 보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 뇌, 심장, 필요하면 사망보험인 거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적정. 많이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만 구성해서 돈을 내셔야 되지,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보험금으로 집 살 거 아니고 차 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 드리는 건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한번 가입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유지하셔야 된다.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에서 실비도 넣고, 암도 넣고, 뇌졸중이나 뇌혈관, 그리고 심장 허혈성, 필요하면 사망, 이렇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으로 구성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망보장, 암내 심장, 그리고 실손, 운전자 보험, 배상책임 보험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질문 Q&A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곧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종신보험 가입하셨고 20년 납 중에 15년 납,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70%, 80% 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죠. 이 정도는 맞습니다. 종신보험 총 납입 기간 20년 안에 거의 한 70%, 80%를 소화하셨으면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종신보험은 나의 사망보험이고, 사실 이제 부양 가족이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돈을 다 내셨으면 그 사망보장이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건데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납부 관련된 종신보험에 암특약이 있는데, 그쵸? 직원분이 종신보험에 암특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암보험을 따로 해야 되냐? 이거는 상황을 고려하셔야죠.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는 암 진단금이 적정 수준이 최소 3천에서 좀 넉넉하게는 5천만 원이라고 표현 드렸어요. 근데 종신보험에 암특약이 만약에 1,000만 원짜리야. 그리고 나는 보험이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추가로 암보험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죠.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래서 암보험, 암치료비는 최소 3천 이상이라고 예를 듭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지 괜찮은 치료 받아서 빨리 회복할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춰보면서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들었던 내용이 이제 떠오르실 테니까, 내 보험을 선택하시는데, 유지하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과정도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하시고, 이 교재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궁금하실 때마다 들춰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 이번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